안녕하세요. 바른 식사 프로모터 미설입니다. 만약에 식사의 목적이 에너지, 열량을 얻는 것이라면 패스트푸드가 최고죠. 저렴한 편에 속하고 어디서든지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맛도 엄청 좋아요. 아주 그냥 감칠맛이 폭탄. 무엇보다도 엄청난 양의 칼로리를 한 번에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 여러 소비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계속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늘어나야 바뀌어야 되는 주체가 바꿀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난 아무래도 뭐 상관없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뭐 괜찮아. 이런 식으로 관심이 전혀 없는 소비자들만 넘쳐난다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자본주의라는 사회에 걸맞게 기업의 이윤에만 맞춰진 경영이 계속될 겁니다. 관리 감독해야 되는 주체도 이걸 계속 묵인하는 형태의 악순환이 계속될 겁니다. 지금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어쩌다가 건강과는 조금 거리가 먼 현대 식사 문화가 정착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잘못된 식사 문화가 뭐냐고요? 허겁지겁 빨리 먹는 문화, 과식과 폭식, 그리고 단식이 공존하는 문화, 원재료가 뭔지는 식별이 안 되는 초가공식품들, 오랜 기간 유통을 확보하기 위해 정제된 탄수화물을 사용하고, 유전학적 변화를 거친 GMO 식품들, 극단적인 다이어트, 슈퍼푸드라는 허상, 그리고 식사할 때 가져야 될 마음 상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메뉴까지 엄청나게 다양하지만 그걸 만드는 재료는 모두 획일화된다는,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은 문제점. 아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왜 먹지 말라는 거야? 뭐? 내가 먹는 게 정크푸드라고? 쓰레기 음식?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저는 지금 우리의 식탁을 당장 100% 유기농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초가공식품을 먹는 빈도를 좀 줄이고 식사를 가끔은 집에서 해먹는 날이 조금씩 늘어나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요리를 취미로 삼으면 자연과 가까운 원재료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요리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즐길 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모든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날이 있으면 메뉴를 고를 때 고기든 생선이든 야채든 원래 재료를 파악할 수 있는 식단을 선택하고 뭐 요 정도? 이 정도만 우리가 꾸준하게 지켜줘도 몸과 마음의 컨디션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그 변화를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바른 식사로 모든 질병을 다 예방할 수 있고 모두 다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생존을 위해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우리를 병들고 시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도록 냅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랑 같이 해보시죠.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는 있어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나 각종 매체 건강 프로그램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미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랑 가공식품들이 우리 몸에 썩 좋지 않다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음식들을 일회성이 아니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20-30년 쭉 섭취했을 때 아주 높은 확률로 우리가 만나게 될 결과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내 몸에 안 좋다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튀겨서 안쪽했더니 아유 지방은 몸에 안 좋지, 멀리 해야 되는 거잖아. 나 잘 알고 있어. 저렴하잖아, 편하잖아, 전자레인지 돌리기만 하면 되잖아. 너 시간 많냐? 얼마나 바쁜데 이 세상살이가. 현실이 이렇다 보니 가까운 지인이나 본인이 질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스스로 더 나은 식사를 챙겨야 되는 이유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누군가 꼭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많이 갔나?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왜 우리는 이런 문화에 젖어 있는가? 먼저 전 세계적인 식사 문화의 흐름을 짧게 알아볼 건데요.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경제 발전이라는 유일한 목표를 둔 사회 때문에 발생. 사람이 인간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숫자로, 돈으로 보이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은 착취의 대상이 됐습니다. 당연히 성장이 목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경제적 성장에 대한 갈망은 모든 가치를 압도할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윤 추구라는 최우선의 가치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었고 아직까지도 별 저항 없이 이어지고 있다. 잘 아시겠지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저렴하게 생산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질은 낮춰야 됩니다. 근데 이런 저품질의 식품으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려면 엄청 어렵겠죠. 얼마나 까다로운데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건지 우리의 의도나 선호도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대 식품 기업들은 마케팅, 로비, 자신의 제품
식품에 유리한 결과를 내는 연구에 지원을 한다던가 각종 대형 미디어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노출을 시킨다던가 등등 엄청난 양의 돈을 퍼붓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저를 포함한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이미 그런 것들에 굉장히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야 마, 국민의 건강에 달린 문제인데 우리 정부가 알아서 하고 있겠지. 그래 임마, 우리나라에 식약처 있잖아. 식약처가 알아서 국민 건강에 해가 되는 음식은 싹 걸러주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FDA가 승인했대잖아. FDA가. 그럼 된 거지, 뭘 더 따져. 여러분, 우리 입에 들어와야 되는 음식은 자연과 가까운 것이어야 되고, 강제로 변형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을 해야 되고, 정제되지 않고 첨가물이나 독성이 최소화된 식품을 섭취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종이죠. 이 사피엔스가 지난 20만 년 동안 그렇게 먹어왔기 때문이에요. 지난한 인류 역사 기간 동안 수많은 경제, 정치, 혁명들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 모든 것들이 변화했지만 딱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몸입니다. 우리는 삼국시대, 고대 이집트 시대 때 살았던 사람과 여전히 동일한 구조의 몸과 마음 상태를 갖고 있어요. 아무리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도 질이 더 좋은 음식을 내 몸 안에 넣어주는 게 좋다라는 개념 자체를 반대하실 분은 아마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기본적이고도 자연스러운 구성의 식사를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 주변에 음식이 지금처럼 넘쳐나게 된 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연이 아니라 모두 다 계획된 거였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대 관심사는 굶주림을 없애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양분이고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 무조건 대량 생산량이 얼마나 되느냐, 원 헥타르당 너가 1년에 뽑아낼 수 있는 생산량이 얼마, 그걸 늘려야 돼. 이 생산량이라는 가치에 초점을 둔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농부들과 식품 기업들은 엄청난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돼요.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데 먹을 게 없어서.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2023년을 살아가는 지금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거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풍요로워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질보다는 양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농부들은 여러 작물을 재배하는 작은 농장의 형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땅을 비옥하게 유지하고 해충을 줄이기 위해서 이 윤작의 원칙이라고 하죠. 여러 다양한 식물들을 번갈아 가면서 심는 거죠. 하지만 여기가 포인트예요. 집중해 주세요. 전쟁 이후에 이 생산량 정부 정책이라는 이 빅보스를 등에 업고 몇 가지 작물에만 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과학 기술도 이 영양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다 필요 없어. 집어치워. 생산량, 기후변화에 적응 잘하는 것들, 일부 품목만 선별해서 개량하고 유전자 조작을 가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나타난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죠. 여러분, GMO 식품 들어보셨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GMO 전 세계 수입 1, 2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별도 컨텐츠로 설명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농업과 식량에 지원을 하는 전 세계 흐름 때문에 농업의 규모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게 커진 반면 엄청난 수의 농부들이 땅을 떠났습니다. 미국의 농업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 대비 1.3%라고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약 4%입니다. 제가 지금 이직률, 실직률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세상이 발전을 하고 3차, 4차 산업혁명을 겪고 기술 발달 때문에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고 다양한 직업군이 생겼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서 바라봐야 되는 점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작물들의 다양성을 유지시켜 주었던 소작농들이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땅을 떠나게 됐고 재배되는 작물들이 모두 획일화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여기서 돈 냄새를 맡은 거대한 식품 기업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유튜브 봐봐요. 야, 이런 시골을 들어갔어? 아프리카 어디야? 거기에도 슈퍼마켓 가면은 코카콜라 냉장고랑 콜라를 팔아. 사람을 먹여 살렸던 이 식용작물 생산자가 가공식품의 원료 생산자로 탈바꿈했습니다.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서 폈던 정책이 결과적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나치게 열량이 높고 몸의 흡수가 아주 빠른 극도로 가공된 식품을 전 세계인들이 동시에 그것도 아주 많이 먹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지금 이 현대 사회의 발전을 폄하하고 옛날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그때가 황금 시대였지 이렇게 징징대는 게 아니라 그 변화의 경계선인 이 현재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지금 겪고 직면해 있는 상황과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줄 아는 능력을 우리 개개인들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에 삶아지는 개구리가 되기 싫어요. 당연히 이 기술의 발전 때문에 절대적인 굶주림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옛날에 성인 남자 25명이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양을 거대 콤바인이 단 6분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썩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이 냉동시설과 콜드체인이라고 하죠. 처음 수확한 다음에 소비자에게 도착할 때까지 계속 냉장고 안에서 유통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분야에서 이 눈부신 발전을 하는 2023년 현재 왜 영양분과 식습관으로 인한 질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을까요? 왜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 그래프가 일치하죠? 왜 가공식품의 생산량, 정제 탄수화물의 생산량, 비만 증가율, 탄산음료의 소비량이, 가당음료의 생산량이, 각종 대사질환의 발병률이 이 모든 그래프가 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리가 65세 이후부터 이 순환계 심장 관련된, 혈압과 관련된, 암과 관련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확률은 1%도 안 됩니다. 흡연이나 술 문제 때문에 죽은 사망자보다 식습관과 관련된 사망자가 훨씬 많은 현실, 이게 정상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살이 쪄서 비만이 되고 자기 관리를 못해서 식습관과 관련된 병이 걸리는 것은 개인의 의지력이나 나태함 때문이 아닙니다. 나이와 인종과 성별에 상관없이 1960년대부터 갑자기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의지력이 약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이런 현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현재까지 연구자들이 확인한 바로는 지구상에 약 8천만 종의 다양한 식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미 99%가 멸종했고 그 중에서도 약 15개의 식용작물로 전 세계인의 90%의 식단을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획일화가 되는지 느껴지세요? 2010년대 초반에 식물 다양성 전문가 콜린 코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전 세계인이 비슷한 재료로 만든 비슷한 메뉴를 먹는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이거를 세계 표준 식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한마디로 이 서로 다른 곳에 사는 수십억 명의 지구인들이 어느 순간 1960년대 이후부터 같은 재료를 원료로 한 음식을 동시에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오늘은 질이 낮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식사는 단순히 칼로리, 연료를 넣어주는 것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기계의 고철덩어리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생명이니까요. 우리의 몸은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기면 영양분을 다시 채워줘야 됩니다. 물론 위급한 상황이나 병에 걸렸을 때는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그런 극단적 상황에 놓이기 전에 우리 몸을 잘 가꿔야겠죠. 유행처럼 번진 현대 식사 문화와 모두 같은 작물을 키우고 같은 작물을 먹는 거대한 변화는 너무 많이 먹는 동시에 영양분이 부족하다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비만인 사람도 영양실조에 걸릴 수가 있어요. 영양 부족은 굶주림이 아니라 질이 낮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영양 부족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중에 하나가 올바른 식습관을 개개인이 갖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른 식사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이 늘어나는 추세고 이해관계가 자유로운 전문가들은 이미 입을 모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올바른 식습관을 갑자기 갖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인간 하던 대로만 그 관성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직접 요리하는 활동을 취미로 삼으면 원 재료들을 더 쉽게 접하고 먹을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로 시작한 채널입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게 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있게 만드는 주요 원인은 바르지 못한 식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은 영양소 공급이라는 음식의 기본 임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발전의 편의를 뒤로 한 채 과거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자본 사회와 특정 산업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불편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힘없는 사회 일개 구성원 중에 한 명이고 힘없는 소비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보통의 사람들의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딘가 불합리한 구조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희한한 구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는 다른 편이다, 바리케이트 쳐놓고 가치 판단을 미리 해버리고 특정 기업과 집단을 잘못된 것이라 규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은 차분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현재에 나라는 사람의 건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주어진 한정적인 삶을 다 잘 살아내고 싶잖아요. 잘 살아내야 하잖아요. 다른 신경 쓸
더 중요한 일,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과 내 아내와 자식들이 있잖아요. 더 성취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잘못된 식습관 하나 때문에 우리 삶이 갈수록 생기를 잃어간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저와 함께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관심을 갖고 이거 왜 이렇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라도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